여러분들은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외국의 언어 문화가 있으신가요? 언어는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문화 또한 언어에 영향을 끼치므로 특정 단어가 어떤 상황에 쓰이냐에 따라 그 나라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언어는 어떤 문화가 반영되었을까요? 바로 모든 이웃,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한국인들은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정문화가 언어에 반영되었다고들 하는데요. 사실 정이라는 개념도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서 이 단어 자체도 우리나라에서만 쓰일 뿐 외국의 어떠한 단어로도 번역할 수 없죠. 그저 부분적인 번역일 뿐 그 안에 담긴 특유의 한국적 정서를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것 이외의 정문화가 담긴 한국의 언어 문화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한 외국인이 한국에 방문해서 충격을 받았던 일을 글로벌 커뮤니티에 작성하여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어떤 글을 적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오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야. 이번 여행은 나의 3번째 한국 방문이고 이전의 방문들과 다른 점이라면 이번엔 한국인 친구와 같이 다녔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관광지나 유명한 곳 위주로 방문했다면 이번 여행은 한국인들만이 찾는 곳에 가서 그들의 진정한 문화를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렇게 나는 친구 집에 짐을 맡기고 우리는 진정한 여행을 하러 떠나게 되었다. 한 5분쯤 걸었을까? 내 친구는 마주오는 한 아주머니를 보고 어머니라고 부르며 인사를 했는데 나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분명히 친구 집에서 친구의 어머니를 봤기 때문인데 나는 이 친구의 가정사가 꽤 복잡하구나 라고 생각했고 애써 친구에게 이상한 점을 묻지 않았다. 그냥 내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 그렇게 한국의 유명한 공원과 친구가 다니는 학교 등 여러 군데를 둘러보고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또 이상한 일이 생겼다. 바로 친구가 직원을 이모라고 부르며 호출한 것이었는데 어떻게 하루도 안 되어 이렇게나 많은 가족을 만날 수 있는지 정말 이상했어. 더 이상한 점은 다른 테이블의 사람들도 직원 아주머니에게는 이모, 그녀의 남편처럼 보이는 다른 직원에게는 삼촌이라고 부르는 거야. 나는 몹시 혼란스러워서 친구에게 저분들 너희 가족 아니지? 왜 가족도 아닌데 저런 호칭으로 부르는 거야? 라고 말했고 친구는 한국에는 아줌마, 아저씨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모, 삼촌이라는 단어가 더욱 친밀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야. 저분들 역시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일 테고 한국에는 아직 공동체 문화가 일부 남아 있어서 이곳에서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이만 보살피는 것이 아닌 남의 아이도 내 아이처럼 소중히 여기거든. 그러니 모든 한국인들끼리는 남이라고 볼 수 없고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가족의 호칭을 붙이며 존중하는 거야 라고 대답했어. 나는 몹시 놀라서 그럼 그 전에 만났던 어머니도 너의 진짜 어머니가 아니었구나 라고 말했고 내 친구는 그분은 내 초등학교 때 친구의 어머니야. 나 역시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분의 보살핌을 많이 받으면서 컸기 때문에 내게는 정말 어머니 같은 분이지 라고 대답했다. 나는 정말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는데 미국에서는 자신의 가족이 아니라면 절대로 가족 호칭을 사용할 수 없고 이것은 큰 신뢰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야. 또한 남은 그냥 남일 뿐이므로 아무리 친해도 남의 아이를 대가 없이 보살펴준다거나 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지.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한국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놀라운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는 그들의 언어에서도 드러난다. 처음 보는 사람을 가족의 호칭으로 부르다니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언어 문화가 있을까? 그들의 정겨운 문화는 정말로 그들의 언어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이 외국인이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외국인은 한국만의 언어 문화에 대해 굉장한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요. 이러한 한국의 언어 습관은 언어는 문화가 그대로 담겨 있다는 말에 완벽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보다 개인주의가 심한 영어권 국가에서는 아줌마, 아저씨라고 불러야 할 상황에 호칭을 아예 하지 않거나 부인, 님이라고 부르며 공손하지만 어느 정도 선을 긋는 호칭을 사용하며 자신들이야말로 이웃간의 정이 끈끈하다고 주장하는 일본 또한 아줌마와 아저씨를 부를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고 그냥 이름을 부르거나 저기요라고 부를 뿐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의 언어 문화는 반드시 존중해야만 하지만 우리나라의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정겨운 호칭으로 존중을 표하는 문화를 보면 아름다운 한글과 이를 우리나라의 정문화에 맞게 발전시킨 한국만의 언어 문화가 몹시 자랑스럽습니다. 이 외국인이 글에 많은 댓글이 달리며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해외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아름다운 선순환이다. 한국의 아이들은 여러 어른들에게 교육을 받으면서 컸기 때문에 그들 역시 고마움을 잊지 않고 가족의 호칭을 사용하며 어른들을 존중하는구나. 이건 정말 동화같이 아름다운 문화인 것 같아. 나는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한국에는 어른들을 존중하는 호칭 외에도 연장자가 나이 어린 사람을 정겹게 표현하는 단어도 있어. 바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이라도 아들, 딸이라고 정겹게 부르는 것인데 내가 외국인이라 그런지 내가 이렇게 부르면 다들 엄청 웃더라. 이건 정말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 만약 누군가 나에게 삼촌이라고 부른다면 아무리 상대방이 호감의 표시로 그렇게 불렀어도 나는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가? 왜 생판 모르는 나에게 삼촌이라고 하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아. 한국의 사례를 보면 부끄럽게도 우리 사회가 필요 이상으로 경직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 이거 내 한국인 친구에게 물어보니 정말 한국에 존재하는 문화가 맞다고 하더라. 요즘은 처음 보는 사이더라도 한국인들끼리는 동질감을 느끼는 문화가 많이 사라졌지만 한국인들의 아이에 대한 정겨운 오지랖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해. 이런 글을 보면 한국이 정말 대단한 국가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아이가 부모 곁을 한시라도 떠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이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림이 나오기조차 힘들기 때문이야. 나는 개인적으로 아이와 관련한 범죄가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인간으로서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도덕성을 아직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뛰어난 문화가 유지될 수 있지 않았나 싶어. 한국인들의 이러한 언어 습관 덕분에 위기 때마다 늘 뭉칠 수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들끼리의 끈끈한 관계가 언어에 스며든 것일까? 무엇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언어 문화를 가졌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한국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봐도 그들은 어떠한 이민족의 유입도 없었던 단일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그들을 더욱 결집시켰고 결국 모든 한국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싶어. 한국인들이 서로를 가족으로 생각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빠르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된 것 아닐까? 가족을 위해서라면 못하는 일이 없듯이 한국인들도 이름 모를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한국의 엄청나게 빠른 발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